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바바의 타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사랑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하는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카드는 어느 날 문득 나의 운명 속에 나타난 그 상대방이고, 그것을 맞이하는 나의 태도나 모습, 이러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놓여 있는 카드가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이렇게 됩니다. 자, 잠시 시선을 모으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A타입부터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잘 파악하고 너무나 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전부 다 아니까 내 표정, 생각,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에게 접근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접근하는 그 상대는 분명히 나보다 나이가 좀 많거나 남녀공이 연장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잠깐 나를 관찰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몇 달 아니면 몇 년도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것도 내 주변에서 관찰을 면밀히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딱 나타나서 함께 지내기를 권유하거나 또 대화를 해보자 하고 본격적으로 내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입장이나 또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 밑에 카드죠. 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감정,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산이 있다고 하면 그 산에는 반드시 계곡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산이 우리가 그림 그린 것처럼 삼각형으로 딱 되어 있는 게 산이 아닙니다. 산은 가까이 가서 보면 골짜기도 많고 그 골짜기마다 비가 오면 내려오는 물의 양이나 물이 다 다르다. 심지어 맛도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복잡한 사람입니다. 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내가 얼른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고 생각해보고 머뭇거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내가 산이면 그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나를 내다보고 접근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을 내가 못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상당히 좀 이기적인 면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앞을 내다보는 좀 눈이 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의 그 종류가 가지가 참 많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생각 저거 생각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특히나 요즘 사람은 복잡한 거 싫어하죠. 간단하고 명료해야 좋습니다. 특히나 남녀 관계도 너무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이 생기면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선은 나에게 머물러서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 시도도 하고 좀 하겠지만 내가 너무 복잡한 제스처를 쓰고 이렇게 난해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보면 나를 받아주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나가면 내가 상대에게 신뢰감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길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일단 받아들이고 수긍을 하고 예의하고
협력을 하겠지만 내가 마음이 복잡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인다. 그 사람은 나를 어떻다? 잘 아는 사람이다. 잘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 몇 번은 봐주고 당분간은 그냥 지켜봐 주겠지만 그것이 길지가 못하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잡한 나뭇가지와 같은 그런 마음의 갈래를 내가 좀 정리해야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그렇게 타고난 성격은 바꾸기가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거로 봅니다. 그 분명히 나에게 다가온 사람은 나이가 좀 많다는 것 뿐이지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명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관계가 길게 가느냐 짧게 가느냐 그것은 복잡한 나의 마음의 갈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순하게 가지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사람하고 관계도 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타입은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B타입을 보겠습니다. 자, 밤중에 도둑고양이가 나타났죠. 자, 이것은 그 상대가 나의 뭔가를 훔치려고 한다. 쉽게 말해서 동기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운명처럼 이렇게 나타났다면 떨쳐내기가 조금 어렵죠. 자,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나에게 이렇게 사랑이라는 그걸로 찾아온 사람은 처음에는 나에게 상당히 잘해줍니다. 상냥하고 또 잘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또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마음에 또 다른 보관을 가지고 있거나 나에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분야가 채워지지 않으면 좀 스토커 수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 요즘 데이트 폭력 이런 뉴스를 가끔 보지요. 이 사람이 그렇게 돌변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을 다 만날 수는 없죠. 그러나 운명적으로 또 그런 사람이 또 오기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좋은 친구를 사귈 때가 있는가 하면 좀 질이 떨어진 친구를 짝지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한동안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번 케이스가 좀 그렇다. 이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오기는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에게 좀 더 많이 집착을 하거나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화학 반응이 생긴다. 다르게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하게 왔다가 좀 안 좋게 바뀌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러한 것도 다 나의 태도에 딸려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운명적으로 또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인다. 그 사람이 다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도 내가 잘 참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명론자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것은 신의 뜻으로 맡기고 자기가 고통이 있고 이렇더라도 좀 참고 견디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나를 사랑했다가 사랑한 만큼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느 틈엔가 나의 마음이든 내 정신이든 어떤 부분을 그 사람이 가지고 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 운명적으로 체념하고 지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 스스로는 체념을 하고 시간이 세월이 가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가버리든지 저절로 이런 관계가 소멸되든지 내가 이렇게 방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일시적으로 나에게 사랑이라는 허울로 들어와서 괴롭히다가 나비나 새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B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C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은 온화한 마음으로 운명처럼 나에게 다가왔다. 그 사람은 나를 볼 때 운명의 짝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접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완절하는 게 나에게 있는데 나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좀 충동질을 많이 합니다. 말을 해서 좀 자극적인 말을 많이 한다고 봐야 되겠죠. 쉽게 말하자면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내가 자꾸 닥달을 한다거나 잔소리를 한다거나 정말 마음에 없는 행동이나 행위를 내가 많이 한다 이렇게 봅니다. 사랑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나도 그것이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이제 막 말다툼도 내가 많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싸우고 앙탈 부리고 하는 게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온유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상냥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랑을 대하는 마음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참고 견디고 온유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은 그거는 성경의 말씀이고 나는 무릎 뜯고 싶다. 또 아이고 찌질이 하고 막 지적질 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자꾸 걸고 싶다. 남녀라는 것은 영원한 파이팅 상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실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랑 지내는 동안에 행복도 하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도 타고나면 어쩔 수가 없죠. 그거 바꾸기 힘듭니다. 뒤버릇은 누구를 안 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고분고분하고 괜찮은데 이 사람만 보면 옷을 왜 그래 입었느냐, 신발을 왜 그걸 신었느냐, 이건 남자도 여자에게 그렇게 합니다. 남자의 경우에도 어떤 여성에게 잔소리를 막 합니다. 딴 사람에게는 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사람, 내 가족에게는 상당히 인색한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마음 표현도 잘 해주지도 않고 틱틱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남에게는 아주 열정적으로 잘해줍니다. 내 일처럼 해주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안 되죠 해가 될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조금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잘해줘야 후회가 없죠.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D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D타입인 경우에는 사랑이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관계죠.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소꿉친구였습니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거나 오래전 사람이다. 오래된 책과 같은 그런 군내가 나는 인연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한동안 서로 만나고 지내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또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나서 지난날의 얘기도 하지만 나에게 특별한 묘한 감정으로 다가서더라 이렇게 봅니다. 자,
뭐든지 구간이 명간이라고 오래된 사람이 때로는 좋은 법입니다. 서로의 어떤 관습이나 어떤 감정 처리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나에게 지금 다가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냥 나는 옛날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코 흘리고 칠뜨기 같은 짓을 하던 그 어릴 때 모습의 그 친구로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살면서 바뀌게 되죠. 생각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그 바라보는 관점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부모가 어린 자식을 볼 때 항상 자식이 50이 돼도 5살 먹은 자식으로 바라보죠. 그런데 타인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부모가 그 자식을 그래 보는 거는 그 뭐 자연의 법칙이라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만나는 파트너나 애인이나 그 부부 관계로 만난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면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진 거죠. 좀 잘못됐다.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됩니다. 이 고정관념으로 딱 박혀와가지고 옛날에 나를 괴롭히던 어떤 그런 기억, 또 철부지로 이렇게 막 함께 격이 없이 지냈던 그런 기억으로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어리게 보입니다. 낮아 보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이라는 그 주제로 나에게 오는 사람을 어리게 본다거나 너무 노땅스럽게 본다거나 이런 연령을 거기에 붙여서 그걸 본다면 그 사람과 내가 대등한 대화를 나누기가 좀 어렵고 또 뭔가 새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자체가 대화가 잘 안 됩니다. 핀트가 잘 안 맞고 자꾸 대화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잘 조절한다면 우리는 함께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를 또 잘 알고 우리는 오랜 연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는 얼마든지 행복한 보따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은 금방 넘어설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래 묵은 우리가 모든 어떤 물건들은 어떻게 합니까? 켜켜이 접든지 어떻게 해서 보관을 잘 하게 됩니다. 이 물건이 괜찮은 물건이다 하면 우리 어머니가 장독 단지에 그 깊은 장맛을 나는 거를 잘 갈무리 하듯이 내가 그 사람을 잘 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잘 갈무리 해주고 온도도 잘 맞춰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잘 챙겨준다면 그것이 약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효과도 있다. 그 인연과는 서로서로를 힐링의 대상으로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묵은 장아찌처럼 내가 그렇게 만들고 갈무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사랑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스프레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